잠깐 기다리세요. 입국을 보류합니다. 텐센트 자회사 CEO가 파리 공항에서 3시간 동안 구금되며 받은 굴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여권 위조 의혹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그녀였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AI 컨퍼런스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지금 유럽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라며 극찬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베테랑 CEO가 한국은 중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던 그 한국을 말이에요. 결국 그녀는 즉석에서 한국행을 결정했고 일주일 후 텐센트 임원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IT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중국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과연 중국 AI 업계 거물을 이렇게 변화시킨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샤오란입니다. 텐센트 자회사인 AI 스타트업 스마트비전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AI 안면인식 기술로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포브스에서 아시아 영향력 있는 여성 CEO 50인에도 선정됐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국 IT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봤거든요. 삼성, LG 정도만 알아줄 만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파리 AI 컨퍼런스 참석자 출장을 가면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정말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도착해서 당연히 빠른 입국을 기대했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봤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 중국인들의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해서요.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함께 제 여권을 살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텐센트 계열사 CEO입니다. 명함도 있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별실로 끌려가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텐센트 본사에까지 전화해서 제가 정말 CEO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평소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던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AI 컨퍼런스에서 시작됐어요. 파리 라데팡스에서 열린 유럽 AI 이노베이션 서밋이었습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CEO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유럽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장악한다고요? 특히 헬스케어 AI 분야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발표자도 거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한국 AI 기술을 라이선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휴식 시간에 한 프랑스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AI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요즘 유럽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가 한국 AI 스타트업이에요. 어떤 분야가 특히 뛰어난가요? 의료진단, 자율주행, 음성인식.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이에요. 더 놀라운 얘기가 계속됐어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같은 것들이 정말 혁신적이죠.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키노트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AI 혁신의 중심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AI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디지털 정부 세계 1위, AI 특허 출원 아시아 2위, 스타트업 생태계 급성장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한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CEO로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9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 입국도 복잡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먼저 놀란 건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AI 안면 인식으로 자동 입국 심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보니 3초 만에 입국 승인이 뜨는 거예요. 사람 심사관을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몇 년 전부터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여권 진위 여부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99.8% 이상이에요. 오히려 사람보다 정확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만든 AI 안면 인식 기술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무인 통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시면 초록색 버튼을 누르세요. AI가 X-ray 스캔 결과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사람 세관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서 더 놀라웠어요. 전체 공항이 오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속도를 테스트해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1Gbps를 넘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공항 전체가 IoT로 연결된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화장실 사용 현황, 주차장 빈자리, 레스토랑 대기 시간이 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어게이트 화장실 대기 시간 0분, 비주차장 2층 빈자리 27개.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 안에서도 놀라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좌석에 무선 충전 패드가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됐어요.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역 전체가 디지털 사이니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지하철 도착 정보, 날씨, 뉴스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가 개인화되어 있더라고요. 앱을 통해 관심 정보를 설정하면 해당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표시되는 거였어요. AI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된 건가? 정말 세심한 기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전 구간이 오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4K 영상 스트리밍이 된다고? 중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프라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그날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공항부터 지하철까지 모든 곳이 첨단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AI, 오지, I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이버 본사에 먼저 갔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담당자가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자율주행 기술 한번 보시겠어요? 네이버 랩스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글로벌 톱 3 수준이에요. 특히 실내 자율주행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네이버 사옥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들이 음료수와 문서를 배송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상용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제 서비스하고 있어요. 배달, 청소,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요. AI 기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AI를 체험해봤는데 한국어 이해도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한국어 특화 AI라서 미묘한 언어 뉘앙스까지 파악해요. 글로벌 AI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어 영역에서는 GPT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회사도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핀테크 기술 시연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카오페이는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1위 결제 플랫폼이에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요. 실제로 사옥 내 카페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해봤는데 정말 간편하고 안전했어요. 보안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다중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으로 이중 보안을 적용해요.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전용 은행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지점 없이 모든 업무가 앱으로 가능해요. 고객 만족도는 어떤가요? 기존 은행들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20-30대 고객층에서 압도적이죠. 그때 정말 놀라운 스타트업을 만났어요. 20대 CEO가 운영하는 AI 의료진단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X-ray 영상으로 폐암을 99.2% 정확도로 진단해요. 정말요? 그 정도면 의사보다 정확한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유럽과 동남아 병원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20대 청년이 만든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니요. 투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시리즈 B에서 100억 원 투자받았어요. 내년에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둘러봤는데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게임 AI 개발 회사는 NPC가 플레이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교육 AI 회사는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한국 AI 기술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했다니. 특히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실제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홍익대학교 주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홍대 근처 스타트업 허브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20대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어요. 23세 CEO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전용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어떤 방식인가요? SNS 활동, 학점, 아르바이트 이력을 AI로 분석해서 신용도를 산출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기존 금융권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5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년에 동남아 진출 계획도 있고요. 대학생이 만든 서비스가 50만 명이 사용한다니요.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팀은 게임 스타트업이었어요. VR 기술로 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학습자가 가상현실에서 직접 역사 속 인물이 되어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VR 헤드셋을 써보니 정말 몰입도가 높았어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이 되어 정치를 체험하는 게임이었는데 교육 효과가 정말 뛰어날 것 같았습니다. 투자받기 어렵지 않았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 5억 원 받았어요. 정부 지원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네,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금 지원부터 멘토링까지 모든 걸 도와줘요. 정말 부러웠어요. 중국에서도 정부 지원이 있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AI 스타트업도 인상적이었어요. 음성인식 기술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한국어 - 영어 통역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통역이 됐어요. 구글 번역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체 개발한 딥러닝 모델이에요. 한국어 특성을 반영해서 최적화했거든요. 대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한다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 스타트업 카페에서 여러 창업가들과 대화해봤어요. 한국에서 창업하기 어떤가요? 정말 좋아요. 정부 지원도 많고 투자 환경도 좋아지고 있어서요. 실패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요즘은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재도전 기회도 많고요. 정말 건전한 창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벤처캐피털 회사도 방문했어요. 한국 스타트업 투자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었어요.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AI, 바이오, 핀테크, 게임 분야죠. 특히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나요? 네, 실리콘밸리 VC들도 한국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한 VC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이 최근 구글에 인수됐어요. 1,000억 원에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라니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성숙한 투자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섯째 날 한국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정부24라는 플랫폼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먼저 서울시청 디지털 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시연해 주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업무가 가능해요. 정부24 앱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 대장,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겠어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신청해봤는데 3분 만에 처리됐어요.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연하죠.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이 적용되어 있어서 위조가 불가능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로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AI 민원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외국인이 사업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I가 즉시 답변해 주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5일입니다. 정말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이었어요. 이 AI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95% 이상이에요. 복잡한 질문은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드려요. 민원24도 체험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현재 처리 단계 검토 중. 예상 완료 시간 2시간 후.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오후에는 서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시민 참여 플랫폼이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봤는데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 제안,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 이런 제안들에 시민들이 댓글을 달고 투표하고 있었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나요? 네, 작년에 시민 제안으로 무료 와이파이가 2배 확대됐어요. 정말 놀라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도 체험해봤어요.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요. 보안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블록체인으로 모든 투표 기록이 분산 저장돼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기술을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다니 정말 앞선 기술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공단까지 모든 사이트가 SSO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정말 완성도가 높았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무인 점포부터 로봇 서비스까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침에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무인 편의점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입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메라와 센서들이 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집어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카트에 담겼어요. AI 비전 기술로 상품을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계산대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가 됐습니다. 앱으로 즉시 전자영수증이 전송됐어요. 정말 편리했습니다. 옆 건물의 로봇 카페도 체험해봤어요. 바리스타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니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을 붓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맛은 어떨까? 정말 놀랍게도 사람이 내린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온도, 농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로봇의 정확도는 어떤가요? 매장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사람보다 일정해요. 매번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주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드론 배송을 체험해봤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 드론이 배달해주더라고요. 주문 후 15분 내에 배송 완료됩니다. 정말로 15분 만에 드론이 날아와서 지정된 장소에 음식을 놓고 갔어요. 안전성은 어떤가요? GPS와 장애물 감지 센서로 완전 자동 비행해요. 이미 상용화되어 서비스 중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2호선은 어디서 타나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로봇에게 물어보니 로봇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2호선은 지하 2층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로봇이 직접 앞서서 안내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로봇을 만났어요.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약품 배송 로봇이 병동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몇 년 전부터요.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정확성도 높아졌어요.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병동 간호사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쇼핑몰에서는 청소 로봇들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고 안내 로봇이 매장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명품관은 몇 층에 있나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로봇의 음성인식과 대화 능력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저녁에는 무인 레스토랑을 체험해봤어요. 주문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니 로봇 셰프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정교하게 요리하더라고요. 맛도 일정한가요? 네, 레시피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항상 똑같은 맛이에요.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장애물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테이블을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로봇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있었거든요. 로봇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요? 한 시민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 선호하게 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정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된 나라였어요. 무인 점포, 로봇 서비스, 드론 배송이 모두 상용화되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남 테헤란로의 핀테크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 금융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토스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어요. 정말요?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깝네요. 네, 특히 20-30대는 거의 90%가 사용하고 있어요. 토스의 사용자 경험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송금, 투자, 대출, 보험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가능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어떤가요? 베트남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현지에서 1위 핀테크 앱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핀테크가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니요.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어요. 복잡한 금융을 쉽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실제로 토스 앱을 사용해보니 정말 직관적이고 편리했어요. 3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오후에는 카카오페이 오피스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 1위, 필리핀에서 2위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현지 적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각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상품 전용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정말 세심한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 회사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요? 공급망 관리와 디지털 신원 증명 분야에서요. 이미 2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다니요. 정부 지원은 어떤가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혁신하기 좋은 환경이죠. 저녁에 핀테크 업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CEO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핀테크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빠른 실행력과 사용자 중심 사고예요. 글로벌 진출 시 어려운 점은 각국 규제 적응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한 CEO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개발한 AI 신용평가 모델이 월드뱅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개발도상국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해 저희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요. 정말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성공 사례들을 공유했어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베테랑 CEO가 말했어요. 한국은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오직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 모든 면에서 최적의 테스트베드죠. 여기서 성공한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통해요. 정말 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날 밤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핀테크는 정말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핀테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9월 25일 텐센트 본사에서 원래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자회사 CEO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샤오란, 프랑스 출장 보고 좀 해줘.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프랑스 다음에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시장 조사 차 들렀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임원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IT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AI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디지털 정부, 핀테크 모든 분야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앞서 있어요. 동료 CEO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삼성, LG 빼고 뭐가 있어?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세계 1위예요. 모든 행정 업무가 스마트폰으로 3분 내 처리돼요. 네이버의 AI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토스는 2천만 사용자를 확보했고 동남아에서 1위 핀테크예요. 임원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실용화 수준이었어요. 무인 편의점, 로봇 카페, 드론 배송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데 말이에요. 회장님이 관심 있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인상적이었나? AI 안면 인식으로 3초 내 공항 입국 심사가 끝나요. 지하철 전 구간이 오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에서도 1Gbps 속도가 나와요. 20대 스타트업 CEO가 만든 AI 의료진단 기술이 유럽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동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정도야?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특히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CTO가 물어봤어요. 기술적 완성도는 어떻던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뛰어났어요. 특히 실생활 적용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건가? 많아요.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적 지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장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기술 제휴, 공동 연구개발이요. 한국 진출도 적극 검토해야 해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혁신의 테스트베드로는 최적이에요. 다른 임원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샤오란 말이 맞는 것 같아. 최근 한국 게임들이 중국에서도 인기잖아. 네이버 웹툰도 우리 플랫폼을 위협하고 있고. 회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국 시장 진출 TF를 구성하자.
샤오란이 팀장을 맡아줘.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회의 후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솔직한 보고였어. CEO로서 이런 인정이 쉽지 않은데 대단해. 나도 한국 가서 직접 봐야겠어. 6개월 후 서울 강남에 텐센트 코리아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텐센트는 한국의 혁신 문화를 배우러 왔습니다.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1년 후 텐센트 마이너스 한국 파트너십의 첫 성과가 나왔어요. 한국 게임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해 말 포브스에서 아시아 혁신 리더상을 받았어요. 한 마이너스 중 IT 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국은 정말 IT 기술력에서 중국과 대등한 수준을 넘어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어요. 특히 실생활 적용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